무주택자분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사야 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무주택자분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사야 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제 채널에 많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적극적인 참여자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특히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에 변화가 생기시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이 뉴스로 시작해 볼게요. 미등기 취소될 거라더니 헬리오시티 19억 이상 거래 속속 등기 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거래 통계 관련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지금 헬리오시티는 지금 허위 거래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 거래는 저기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지금 거래 현황 통계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이러이러하다 댓글을 달았더니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계약은 지금 거래는 올라왔지만 등기가 안 나온 것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모양인데요. 자, 우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계약이 취소가 나는지. 물론 허위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래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자, 제가 보면은 이제 매 주마다 거래 통계 현황을 올려드리고 있죠. 저는 그냥 하지 않고요. 이미 끝난 거 3월, 4월까지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건씩 변수가 생겨요. 거래가 4월이었던 게 5월로 넘어가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5월에 있던 거래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두세 건에서 세네 건씩 이렇게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 그걸 반영을 하는데,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허위 거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아주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 강남 그런 거 많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되느냐. 강남에 보시면은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려고 내가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났는데 지금 저 옆에 동에서 나보다 더 안 좋은 물건이 나보다 5천 더 많은 가격에 거래가 됐대 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집은 나보다 1억 5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대, 이런 소식도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매도하려는 분이. 나는 지금 계약금을 한 몇천 받았는데 이거 배상해줘도 내가 지금 한 1억 5천 더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해약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싸게 팔 필요가 없잖아. 이래서 해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 취소되는 거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동시로 내가 매도하고 매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팔기로. 그리고 나서 저 집을 사기로 했던 집에 이제 얘기가 다 돼 있으니까 가서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이 금액으로 안 되겠어, 나 금액 좀 올려줘 라고 합니다. 신랑이 하다가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려던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쪽에서 계약금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계약 깨지고 다른 거 알아보니까 다른 것도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 이거 그냥 계약 상환하더라도 깨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집이 급해서 지금 상급지 이동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동동동 거리다가 결국은 이거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거래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약을 하는 거래 신고되는 그 날짜는 계약 날짜잖아요. 그 날짜부터 실제적인 등기까지는 짧아도 거의 공실이거나 급매로 거래해서 급하게 싸게 정리해서 다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2, 3주가 아니고 한 달 내지는 2달에서 3달,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까지 해서 6개월 아니면 1년씩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 왜냐하면 아직은 등기를 쳐보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러한 하락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말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전환됐다는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전국 단위의 어떤 데이터도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서울 수도권의 상승세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단지별로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그게 계속 선도하는 지역부터 해서 점차 좀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 가격이 말이 되는 가격이야? 당연히 저 가격 말이 안 되지. 반토막 나야 돼. 저거 한 몇 억 더 떨어져야 돼. 이러한 어떤 당위로 시장을 보셔서는 안 돼요. 이미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은데 한 얼마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바래. 그러니까 떨어져야 돼. 어떤 그러한 바람과 희망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8억 9억 하던 게 갑자기 11억 12억 말이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억대 거래됐던 게 20억 다시 찍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황당함에 의해 2차 폭락 얘기하는 거에 또 귀를 기울이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도 또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대박인 세일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대박인 세일 아니더라도 30% 할인 아니더라도 20% 할인이고 15% 할인이라도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 훨씬 더 지금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왔던 거고 아직은 유효한 곳들도 있어요. 지역별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내가 원래 원하던 곳 그 아파트가 내가 저거 15억 찍으면 사야지 했는데 안 되고 19억 가고 20억 간다. 말이 안 돼가 아니라 그러면 10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뭐가 있을까? 송파는 아니더라도 강동에도 아직 좋은 아파트들이 꽤 있구나. 송파에서도 지금 메인 아니면 조금 다리를 방향을 바꿔보면 있구나. 내가 성동구에 꼭 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성동구 안 되면 중구가 안 되면 성북구라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품성 좋은 아파트 포기하고 입지 좋은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가실 수 있고요. 상품성 좋은 거 선택하려니까 조금 역세권 아닌 아파트 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뭐 광교가 너무 좋아? 광교 안 되면 광교 안 해도 돼요. 영통구에도 좋은 아파트 많고요. 영통구. 그리고 또 매교역일 때 좋은 아파트 많이 있어요. 영통구 안에서 비싼 아파트, 새 아파트 안 해주셔도 돼요. 좀 어느 정도 연식 있는 아파트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눈높이를 낮추면 그래도 아직은 내가 선택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회복하면서 좋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의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집을 선택하지 않아요. 2차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2차 폭락이나 많아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샀어요. 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사신 분은 조금 속상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분은 다시 그 시점에서 회복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안 떨어졌고 부동산은 결국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우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분은 집을 안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냥 좋을까요? 이분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아직 결정을 못 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결정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집값이 올랐어요. 이분은 안 샀는데 집값이 올랐고 이분은 샀는데 올랐으면 자, 이분은 그냥 좋은 거예요. 안 올라도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니까. 오르지 않아도 나는 거주의 안정, 내가 주거에 대한 안정을 찾았잖아요. 전셋값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이분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내 집이니까 맘대로 인테리어하고 맘대로 뛰어놀아도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못질 맘대로 해도 되고 이분은 그걸 확보했잖아요. 이분은요. 집을 사지도 못했는데 집값이 오르기까지 해. 2차 폭락을 기대했는데 이제 더 올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분은 영원히 부동산을 등지고 살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나랑 안 맞는 거야. 이 부동산 말도 안 되는 거. 난 저기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 리스크가 더 크냐는 거예요. 안 하신 선택을 지금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위로 하락을 바라고 계신 건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계신 건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좋은 소식들이 있죠. 3040 영끌 쪽이 귀환하고 있다. 이자 부담돼도 내 집 마련 하겠다. 왜 이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 경험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경험. 2013년부터 21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셨던 분들, 뭐 2018년, 19년 이후에 집값 폭등을 보셨던 분들, 지금 내가 보니까 가격이 엄청 내려와서 그때 고민 막 하다가 안 샀던 그 시점이야. 그러면 지금은 좀 사도 내가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래도 과감하게 결정하신 분들, 용감하신 분들이고 정말 응원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이 외곽 지역에 좀 신축 아파트들 위주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품성 우수한 거 좋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있어서 아이가 좀 더 좋은 깨끗한 집에서, 새 집에서 공원도 있고 그런 인프라 그런 커뮤니티 있는 곳에서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품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그 힘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상승의 어떤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조금씩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입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우수한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상품성과 입지를 다 고려했을 때 그럭저럭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데 입지가 아주 좋다. 그러면 어쩌면 이게 더 좋은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품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저 입지라면 하는 그런 자리는 입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것인데 너무 상품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두루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복잡한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부의 그 어떤 사다리에 빨리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하시기를,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부디 이 첫 스타트, 이 부의 사다리에 오르는 그 첫 관문을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저도 빨리 급하게 상승하기 바라지 않아요.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설령 조금 안 오르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가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별로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물론 역전세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괴로우신 시간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거는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뭔가 결정을 못하고 다시 또 한번 버스를 떠나보내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디 이 시장에서 잘 오지 않는 이 기회를 꼭 좀 좋은 어떤 기회로 만들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다시 생각해보고 내 관심 지역에 대한 시세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호가의 변화를 체크해보고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방문해서 상황들을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의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면 정말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여서 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뻔한 얘기인데 하고 외면하시더라도 그래도 이 영상을 어느 무주택자분들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